하는 것을 아는 거죠. 물론 교육자들도 알고 정치인들도 알고 관료들도 알고 기업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기업인만 앞서서 실천을 해요. 왜 실천을 해요? 안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관료들 안 해도 월급이 나와요. 교수들 돌아다니면서 얘기만 하고 자기가 안 해도 월급 나와요. 정치인 아무 소리나 해도 월급이 나와요. 그런데 기업인은 안 하면 죽어요. 지금 기업인들이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 거는 뭐냐? 인문학을 통해서 더 고급스러워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무엇과 관련되느냐? 생존과 관련된다. 인문학은 바로 무엇이냐? 생존이에요. 인문학의 생존. 이 생존의 틀, 생존의 방식, 생존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를 대신 수행했던 것 단계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면 아마 이 한국 사회는 발전은 여기까지일 것이다 하는 위기의식에서 인문학이 필요했다.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말은 뭐냐? 인문학이 중심 기능을 하는 단계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 대답하는 인재보다 질문하는 인재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집단적 틀 안에서 자기를 해석하는 사람보다 집단을 이겨내고 자기의 주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인문학이 기능을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인문학의 열풍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좀 삶의 의미나 찾아보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자 하는 향유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질적인 비약과 관련되는 일이고 바로 뭐야? 한국 사회의 발전과 관련되는 문제고 한국 사회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다.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인문학이라는 것은 정의 내릴 수가 없다. 인문학을 설명하는 가장 절묘한 말 같아요. 인문학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인문학 하면은 아마 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인문주의가 먼저 떠오르죠. 인문주의, 뭐 인간 중심주의, 또 내지는 인본주의. 이것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학적 어떤 활동, 결과물. 이것을 인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문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고, 그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떠오르죠. 르네상스가 떠올라요. 근데 그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에서 살다가 인간이 조금씩 그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죠.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의 의미는 신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인간의 염원이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상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이전에 로마 시대에 그 키케로라는 사람은 인문학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말해준 사람이에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인문학이라고 할 때 키케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인간의 정신을 가장 존귀하고 완전하게 해주는 학문. 이거를 인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항상 무엇과 관련되느냐? 인간하고 관련돼요. 인간의 수월성, 인간의 완정성, 인간성의 실현, 이런 것들과 항상 관련되죠. 그러니까 인문학 하면은 인문학에서 다루는 중심은 무엇이냐? 신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어떻게 더 인간의 수월성을 더 잘 발휘하면서 할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더 인간성을 완벽하게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The Humanist Tradition in the West라는 책을 쓴 알란 벌락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알란 벌락이라는 학자는 인문주의, 그 다음에 인간적임, 그 다음에 뭐 인문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들을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알란 벌락이라는 이 학자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정의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알란 벌락이라는 철학자는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것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월등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뭐냐? 인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특정할 수가 없다. 저는 이 알란 벌락의 말이야말로 인문학을 설명하는 가장 절묘한 말 같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이 변하고 달라집니까?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내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해결하는 내용과 그 방법을 다르게 하면서 인간의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죠. 존재의 지평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내용이나 방법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 하는 것은 인문학에 대한 철저한 연구 다음에 분명히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문학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그것을 몰라야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럼 가장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다루어 볼 수는 있어요. 자, 인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가지고 보면 인간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변하죠. 지금 여러분들 그 집 안에서도 어르신들이 계시면 어르신들이 볼 때 자기 자제나 옆집의 애들을 보면은 정말 나하고는 다른 세상 사람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 보면은 왜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같이 빨리 달라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요. 10대하고 30대 정도만 돼도요. 다른 인종이에요. 다른 인종이에요.